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5각 주택정책의 주요 이슈들입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죠? 잘 하신 걸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차례는 주택정책의 목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주택 수요와 주거 이동, 이까지 1차시 강의를 하고요. 주택관리정책, 한국의 공공주택 관리는 2차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우징 팔리시 에임, 주택 정책의 목적입니다. EU 국가에서 60년 동안 살펴본 결과 한 7가지 정도로 주택 정책의 목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의 신축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새로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택 정책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개량하고 개보수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1983년도 합동 재개발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계층, 특정 주택의 주택난 해결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차 가구의 주거 이동을 좀 용이하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주택 점유 형태 그룹과 형평성 유지입니다. 자가 가구면 자가 가구, 임차 가구면 임차 가구도 나름대로 차이가 없도록 형평성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서구에서는 비영리주택, 협동조합을 통해서 비영리주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우리로 치면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7번째로 그 더불어서 주택 소유, 자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한 7가지가 EU 국가를 중심으로 본 주택정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정책을 접근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과거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는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계층 중립적이죠. 특정한 계층을 한 게 아니고 중간 계층,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소득층도 자동적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중앙정부 중심이었고 관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택정책을 시행한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건설 확대하면 필터링 전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위계층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 시각입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2000년 이후에 주거빈곤해서 주거권 문제, 최저주거 기준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또 임대주택을 공급한 특정 계층 지향적인 성격도 보이게 됩니다. 시장 자율이고요. 또 특히 NGO나 CBO를 통한 주택 정책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고가 자꾸 많아지니까 기존 주택의 관리 부분도 자연히 이슈화되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분은 사회복지, 주택 소요를 우선하고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 영세민들이 주택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우선이고 부분적으로 분양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관계, 직접적 지원과 보조,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죠. 연구임대주택은 재정이 85% 투입됐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이 50% 투입됐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재정이 40% 투입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투입된 건 한 22, 3% 정도 되죠. 자, 민간 부분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윤 추구하죠. 그리고 주택 소유부터 주택 수요에 관심이 많고 모든 계층을 중심으로 다 주택을 공급합니다만 주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죠.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고요. 우리 대부분 민간 시장은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부영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간접적 지원입니다. 세제나 금융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 지향적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주택 소유계층이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거고 사회계층 간 호남 문제, 경제성 확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택시장,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하려다 보니까 행정이 비대와 관료주의가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것도 공공주택 LH가 많이 하는데 LH 조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주공하고 통업이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 또 기존 설정이 어렵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공공부분 지향적인 접근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주로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됐고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됩니다.
또 사회복지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사석적인 영향이 있고요. 자, 민간 부분적인 접근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 북유럽이나 호주 정도인데요. 여기는 뭐 시장, 뭐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뭐 중심이고요. 또 민간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또 행정의 비대화 관료화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주택 소유계층에 대한 공공 역할이 미흡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정착지, 불량 주거지 형성될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택 수요와 주거 이동 부분에 보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의 이유와 배경인데 인구가 성장하면 뭐 당연한 거죠. 주택이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이고요. 인구가 성장한 것 이외에 인구 구성과 인구 구조가 바뀌면은 주택에 공급하는 것도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7, 80년대는 4인 가구를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4인 가구 대세가 아니죠. 주로 1인 가구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죠. 주택의 선호, 입지, 형태, 디자인 이것도 영향을 받죠. 소도,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버냐에 따라 원하는 집 선택할 여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세, 조세 및 투자 목적으로도 관계가 되고요. 자,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생애 주기 그 모형인데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애 주기는 뭐 성장, 내가 출산 전 해가지고 성인이 내가 출산 전, 임신, 뭐 자녀 양육, 독립, 출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출산 전 단계는 저렴한 뭐 도심의 아파트 이렇게 많이 살죠. 그리고 자녀 양육 단계는 뭐 중형 아파트나 근교지구 신주택 소유를 많이 원하고 특히 이제 학군을 신경 많이 쓰죠. 또 자녀가 출가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주거 이동 요소가 줄어들죠. 저 같은 경우도 한 이사 한 다닌 지 한 15년 되거든요. 그렇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요양원이나 아파트 아니면 뭐 내가 몸이 불편하면 뭐 자녀들하고 동거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뭐 요양원 가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 이걸 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 독신 단계는 주로 부모 집에 있죠. 가끔 독립해가지고 독신으로 살기도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나 혼자 산다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후 초기 단계는 뭐 단칸방이나 뭐 저희 세대는 단칸방 살았습니다만 요즘 단칸방 사람 없죠. 주로 이제 소형 아파트 삽니다. 뭐 자녀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자녀가 독립하고 출가하게 되면은 뭐 군 입대한다든지 유학 간다든지 뭐 첫째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되면 대충 나이도 많고 하니까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하니까 중대형 아파트 단독주택에 많이 살죠. 그거로 집을 축소하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집을 축소하기도 하고 시골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국적인.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적 환경과 조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높죠.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에 있고 좋은 학원이 있는데 많이 가죠. 서울의 강남 8학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다 그렇죠. 두 번째는 투기 투자 목적입니다. 뭐 6, 70년대 복부인이 있었고요. 뭐 탐욕적인 것도 있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5대 신도시로, 또 신도시에서 판교, 광교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투기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의 영향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요즘 최근에 주상복합 많이 했죠. 오피스텔은 지금 한창 뭐 여기저기 분양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한 거고요. 또 주택 정책의 영향도 주거 이동의 특징입니다. 청약제도 분양 당첨과 관계 있죠. 옛날에는 저축 청약 예금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라고 해가 단일화했죠. 그래서 이 제도가 요즘은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뭐 다 최소한 이 청약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는